포도는 신의 과일이라고도 하죠. 씨앗, 껍질, 포도송이, 가지를 모두 버렸다면요, 지금부터는 버리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에서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10대 슈퍼푸드 중에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와인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와인이 암을 예방하고 심장질환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와인의 재료가 되는 이 포도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레스베라트롤은 오디, 땅콩, 포도를 비롯한 식물에서 발견되는데, 박테리아를 포함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성분이에요. 특히 당도가 높은 포도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와인이 좋다고 하는 것인데, 와인은 포도로 담근 술이지만 술은 술이죠. 그래서 레스베라트롤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 지정된 알코올까지 우리가 같이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목적으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와인이 아니라 포도를 직접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항암 작용을 극대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포도로 식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도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면요, 한의학적으로 포도는 과일 중에서는 보약에 속해요. 보기혈, 기와 혈을 보호해주고 강근골, 근육과 뼈를 자양해서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대표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면은 수액에다가 포도당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맞는 거 아시나요? 포도당은 단당류의 일종으로 에너지를 내게 하는 에너지원인데, 특히 포도에서 많이 발견되어서 포도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 포도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기운나게 해주는 천연의 피로회복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도에는요, 포도당도 풍부하고 과당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포도가 이거 당덩어리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참 오묘해서요, 포도에는 포도당, 과당만 있는 게 아니라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레스베라트롤이에요. 그래서 적정량 섭취를 하고 또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까지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한다면 당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먹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포도의 효능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스베라트롤 외에도 카테킨,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런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는 신의 과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번째는 서투1 같은 장수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세포 레벨에서 장수를 돕는 장수 과일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도의 효능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항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기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개시, 촉진, 진행,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포도에 풍부한 이 레스베라트롤은 3단계에서 모두 발암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너무 기특하죠. 또 이미 생성된 암세포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멸하게 하는 에이팝토시스라는 작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방암, 위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 암세포 등 광범위한 종양세포에 대해서 세포 독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런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포도 알맹이만 쏙 빼먹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포도의 그 주 성분이 레스베라트롤의 경우에 생가 100g을 기준으로 포도 알맹이에서는 거의 없어요. 충격이죠. 반면에 포도 껍질에는요 2.98mg, 또 씨에는 3.96mg, 그리고 포도송이의 이 가지, 이 속의 가지 부분에는 52mg 가량이 함유되어 있어서 포도 가지는 과육보다 약 50배나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까 포도의 레스베라톨 외에 제가 다양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폴리페놀의 총량은 생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포도의 과육에는 20mg으로 거의 그러니까 미량이죠. 그리고 껍질에는 239, 포도송의 가지에는 703, 그리고 포도의 씨에는 1439mg 순으로 껍질, 가지, 씨앗 부위로 갈수록 함유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를 먹을 때 우리가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나머지를 다 버려버리면 당분만 먹고 나머지 좋은 성분을 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포도는 품종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마트에 갔더니 뭐 캠벨, 이건 이제 캠벨인데 머루, 거봉, 샤인머스켓까지 아주 골고루 있더라고요. 포도는 크게 흑포도 그리고 청포도로 나눌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요, 흑포도이고요.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품종은요, 여러분, 캠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캠벨 포도를 이용해서 식치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항암 포도차입니다. 그동안 포도를 먹을 때 알맹이만 쏙쏙 빼먹고 레스베라트롤과 항산화 성분이 잔뜩 들어있는 씨앗, 껍질, 포도송이 가지를 모두 버렸다면요, 지금부터는 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항암 포도차 만들어 드시면 염증부터 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항암 포도차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포도를 먹고 난 후에 남은 포도 껍질, 씨, 가지를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그리고 물 1리터에 껍질, 씨, 가지를 모두 넣고요. 끓여주세요. 그리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이고 물의 양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 끓여주시면 항암 포도차 완성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색깔이 보라색으로 우러나서 너무너무 예쁘죠. 포도향이요, 은은하게 나고요. 이렇게 마셔보면은 너무 달지도 너무 시지도 않은 은은한 맛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비아나 나안과 같은 단맛 나는 대체당을 살짝 섞어서 단맛을 가미한 다음에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했다가 드시면 포도 주스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리면요, 농약 걱정돼서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포도는 알알이 있어서 세척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 농약 걱정 없이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 식초물에 담가두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식약처에서 세척 방법별로 농약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식초물이나 일반 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물에 5분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이고,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의 83%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포도를 물에 넣고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담갔다가 흔들어준 후에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알카리성이라서 산성을 띠는 농약을 중화시킬 수가 있고, 그 가루 입자가 지용성 농약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도알 표면에요, 하얗게 묻은 거, 여기도 지금 보이는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를 농약이라고 생각해서 막 팍팍 씹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농약이 아니라요, 포도에서 나오는 과분이에요. 포도 과분은 포도 껍질 구조의 일부로 포도알이 만들어진 다음에 표면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수확할 때까지 발달하는데요. 포도 표면이 오염되거나 곰팡이가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먼지가 들러붙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잎처럼 정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분이 잘 발달한 포도는 병원균이나 이물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분은 비를 과하게 맞는다든지 농약 같은 화학적 자극에 잘 벗겨지기 때문에 농약이 걱정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포도를 골라야겠어요? 과분이 파괴돼서 막 번들거리는 포도는 되도록 피하고 표면에 뽀얀 가루가 많이 보이는 포도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포도를 구입한 후에도 먹기 직전까지는 이 과분이 덮인 상태로 두는 게 좋고요. 세척은 먹기 직전에 하고 과분까지 애써 닦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그리고 포도가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알맹이를 다 또 하나씩 뗀 다음에 세척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지에 붙어 있던 과육이 개방되면서 세척 시에 영양분이 손실되거나 세제를 우리가 만약 사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물에 담가서 씻거나 포도 송이 가지를 크게 잘라서 세척하시면 됩니다. 포도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은요. 포도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인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특히 과육만 많이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중에 포도즙 제품이 많은데 즙으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혈당을 또 급격하게 빨리 올릴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에 좋은 것도 적정량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도는 하루에 100g 정도,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작은 포도송이를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드시면 좋아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도는 천연 피로 회복제라는 거, 그리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노화를 막고 마지막으로 암이 발생하는 3단계에서 모두 바람을 차단하는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를 먹을 때 알맹이만 먹으면 주로 당분만 섭취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모두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포도 먹고 남은 껍질, 씨, 가지는 버리지 말고 항암 포도차를 끓여 드시면 좋다는 식치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맛있는 포도 여러분 건강하게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있는데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점은요. 식지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아래 정보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이렇게 남겨놓았으니까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